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아빠, 엄마, 형, 형수님 이렇게 5식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은 직업 군인이라서 집에 자주 못 오는 편이기에 대부분 넷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형이 집에 자주 없다 보니 형수님이 저한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나 부탁을 합니다. 형도 저한테 특별히 형수님을 부탁했기에 귀찮지만 최대한 잘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몇 달 전에도 형수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형수님께서 노트북이 너무 느리고 불편하다면서 포맷 및 사양 업그레이드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노트북 안에 있는 자료 및 데이터들은 전부 옮겨달라고 해서 번거로운 작업이었지만 형의 부탁도 있고 남편도 없는데 시집살이하는 형수님도 안타까워서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램 및 SSD를 추가해서 사양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다음에 별도로 정리해두었던 사진 및 요청했던 자료들을 수리가 완료된 형수님 노트북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용량 때문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당황하긴 했지만 천천히 옮기면서 형수님 사진 및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근에 형수님이 친정집에 일이 있다며 며칠간 집에 안 들어온 날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친정집에 계신 줄 알았는데 어떤 남자와 둘이서 강원도 바다로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드러나고 하체는 가리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입고 그 남자와 신나게 노는 사진, 밤에 둘이서 와인을 마시면서 입맞춤을 하는 사진, 침대에서 둘이 사랑을 하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도 잘하고 형한테도 잘해줘서 형수님한테 항상 고마웠는데 엄청난 배신감에 화가 났습니다. 그 외에도 사진 자료들을 뒤져보니 형수님의 문제되는 사진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전부 다 형한테 보내주려고 별도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형수님이 제 방에 오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노트북 수리가 다 되었냐고 묻다가 노트북 화면에 켜져 있는 문제의 사진들을 보면서 엄청 놀래며 노트북을 가지고 제 방에서 나갔습니다. 이미 제 외장 하드에도 형수님의 사진 자료들이 있기에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없이 수리하느라 들어간 비용이라면서 저한테 돈을 송금하는 형수님의 뻔뻔함에 당황하였습니다. 저한테 할 말이 없냐며 형수님한테 먼저 메신저를 남겼더니 한참이 지나서야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도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서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했을 겁니다. 그렇게 형수님과 집 앞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수님은 정말 미안하다면서 다른 남자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미 다 정리했다면서 제발 한 번만 형과 부모님한테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사진을 찾아봤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진과 여러 남자들을 보았다고 하면서 처음이라는 말도 이미 정리했다는 말도 다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형수는 정말 사실대로 다 말했다면서 믿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사람이면 누구나 잘난 이성에서 끌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다면서 못 본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성에 대한 끌림과 욕구가 없는 사람도 아닌데 형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집에 오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잠자기 바쁘고 그나마 부부관계는 가지지만 일방적인 형의 만족으로만 끝나는 부부관계이다 보니 수치심도 들고 기분도 나쁘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형이랑 데이트라도 나가려고 하면 군 생활하느라 피곤한 애를 데리고 나가고 싶냐면서 엄마가 눈치를 주는데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묻더군요. 그냥 회사 생활하면서 돈 벌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시집살이하고 남편은 있지만 없는 거나 다름이 없고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도 이야기했었는데 형은 자기가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돈을 안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이혼에 대한 어떠한 유책 사유도 없고 심지어 지금의 결혼 생활도 너무 만족한다면서 오히려 형수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형은 형수님과 절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더군요. 그 밖에 넋두리를 하면서 펑펑 우는데 마음이 약해지고 어느 정도 동정심도 들었지만 형과 형수님의 일이다 보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 일단 말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그날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수는 생각해 보았냐면서 수시로 연락이 왔고 며칠이 지나서 형수가 다니는 회사 주차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특별히 바라는 조건도 없고 조건을 받고 눈 감아줄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하였더니 갑자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이라면서 제가 끝날 때까지 아래의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아쉽지 않냐며 일단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가까운 모텔로 운전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같이 모텔에 들어갔고 제법 늦은 시간까지 같이 뜨겁게 보내다가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형에 대한 미안함과 만약에 부모님이 알게 되셨을 때 받으실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리면서 형수님한테 이번 비밀은 지켜드리겠지만 오늘 있었던 일은 없는 걸로 하자고 하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도 더 이상 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은 부모님이 잠든 새벽 시간에 제 방에 찾아와 그날 차 안과 모텔에서 했던 거를 하고 싶다며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도저히 집에서 형수님과 하는 것은 너무 무서워서 형수님 차로 갔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되니 저도 형수님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서로가 원할 때마다 만남을 가졌고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형수 회사가 있다는 이유로 같이 출퇴근을 하였고 형수님은 휴가를 내고 교회로 나가서 하루 종일 형수와 데이트를 하다가 오기까지 했습니다. 형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지만 선물이나 기분까지 신경 쓸 필요 없이 생각날 때마다 편하게 불려서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멈추기 힘든 이유이고 형수님도 걸릴 걱정 없이 남자를 만날 수 있어서 좋고 조심하고 있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형과 닮은 아이를 낳을 테니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게다가 힘 좋은 젊은 남자라서 좋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저와 만난 이후로 형하고도 사이가 좋아졌다고 하였습니다. 굳이 힘들어하는 형을 데리고 데이트를 안 가도 되고 본인 만족만 취하고 끝내는 형한테서 불만을 느낄 필요도 없어져서 더 이상 형이랑 다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